US Election 2020입니다.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백악관 입성이냐,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또 경합주를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득표율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득표율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48.1%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50.3%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국 득표율 상황보다 중요한 건 바로 선거인단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가 248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4명으로 이 선거인단만큼은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경합주 상황을 또 알아봐야겠죠. 먼저 북부 러스트벨트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는 52%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6% 개표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 우편 투표 집계 결과를 11월 6일까지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시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인단 16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CNN에서 이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승을 할 거라고 예측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99% 개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금 후 확정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 위스콘신주는 이제 어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49.6%로 초접전을 벌인 끝에 바이든 후보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총 5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남부 선벨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로리다주의 경우 이제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1.2% 득표율을 가져가면서 총 2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유일한 선벨트 경합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94%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50.1%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남부 선벨트 지역 중에 애리조나주가 있는데요. 이미 애리조나주에서는 그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으로 우승을 하며 1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합주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살펴본 6 가운데 경합주만큼이나 주목받았던 급부상 격전지 4곳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사스주, 트럼프 대통령이 6%포인트 앞서 나가면서 38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했고요. 아이오와주와 오하이오주에서도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우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지금 50.1%로 이 96%가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16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래스카를 포함해서 아직 6개 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시간주의 결과가 가장 빨리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번 그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우편 투표가 되겠습니다. 이 우편 투표 결과가 모두 집계될 때까지는 사실 결과를 확정지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확실한 승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상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선 관련 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화상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개표 상황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개표가 시작돼서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의 그때의 지지율 격차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시쯤 밤에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서 선언했는데 자고 나니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0시간 지날 때까지 그 경합주, 특히 러스트벨트 경합주를 바이든이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다가 이제 시나리오대로다가요. 우편 투표가 절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라는 거를 내걸고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우편 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막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까지도 계속 우편 투표 결과를 받아들여서 집계에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우편 투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대한 문제점들을 올 초서부터 언급을 해왔고서요. 우편 투표 방식이 본인한테 절대 불리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라는 부분이 지금 미국 대통령 승자 패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펜실베니아를 내놓고서도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 거의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가고 있고, 특히 사우스 선벨트에서 애리조나를 이겼습니다. 애리조나는 계속해서 공화당 표였었는데도 바이든이 이겨가지고, 펜실베니아를 내놓고서도 나머지를 이기면 바이든이 아슬아슬하게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이기는 결론이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우편 투표 핑계 삼아서 결사적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 말썽꾸러기, 그리고서 이렇게 끝까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우편 투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썽꾸러기 우편 투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두 후보가 사실상 자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가져올까요? 미국이 아마 지금서부터 혼란기로 들어가겠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인종 항의 시위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 아니냐, 굉장히 긴장돼 있죠. 미국 사회가 이쪽 저쪽 나눠져 굉장히 그 극심한 갈등, 충돌,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됐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처한 게 드러났는데, 조금 전에 바이든 후보가 거의 본인이 이기는 거를 전제로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미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좀 간절한 심정을 담은 이런 연설을 할 정도로 앞으로 이 선거 후유증이 한동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에서도 미국의 대선 상황인데도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한인들이 소수계고 이민자죠. 트럼프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굉장히 두려운 생각 가졌죠. 이런 홍역을 치렀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한인들도 많이 참가하고 선거 참여 열기가 높았습니다. 한인 사회도 이쪽 저쪽으로 나눠가지고서 갈등도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 이 전체 선거 돼가는 모양은 좀 불안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한인 사회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한인이 연방의회에 앤디 김이 재선에 확정됐고요.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한국계 여성분이 최초의 한인 여성 연방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두 분이 캘리포니아 LA에서 나온 분들이 더 당선이 될 것 같고, 3명 내지 4명이 한국계 미국인이 3명, 4명 연방의원이 되는 이런 아주 정치력 신장의 원년, 이런 의미 있는 선거였다. 이것도 좀 알려드리면서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현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US Election 2020 함께 하셨습니다.